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청 앞에서 1년 넘게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재주 씨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택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해고 노동자 김재주 씨가 시청 옆 막루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362일째. 김 씨를 지지해온 택시 노동자들은 시의 해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농성에는 택시 산업금제 철폐와 전액관리제 시행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1년 넘게 요구되고 있는 전액관리제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나온 패널은 이삼형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그리고 백세종 전북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금제라는 말은 익숙한데 전액관리제는 잘 모르겠거든요. 97년도부터 운송수익금을 모두 납부하고 금기법상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달라. 이게 바로 전액관리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만 납부하고 초과수익금은 자기가 가져가는 산업금제가 아닌 수익금 전체를 사용자한테 납부하고 네. 일한 노동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형태. 그게 전액관리제입니다. 예, 그러면 산업금제가 폐지되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또 되는 것인가요? 산업금제 폐지가 마치 우리가 택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 인상 요인처럼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전액관리법을 왜 도입했냐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판정을 했어요. 서비스 질을 개선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예. 택시 사업주들의 경영권 침해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이 더 많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제 산업금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 거니 불친절, 승차 거부, 난폭 운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산업금제가 있는 한 요건 아무리 어떤 처방을 드려도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네. 왜 그런 거니 보통 전주시는 10시간 이상 일해야 이 산업금을 채워요. 그래놓고 기본금 한 90만 원 주거든요. 그럼 10시간 일하고 90만 원 받아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10시간 빨리 일해서 산업금 채우고 더 일해야만이 이제 내 수입이 되거든요. 네. 그럼 보통 12시간, 전부 다 1인 1차제는 막 14시간 이렇게 일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승객을 과연 이동하는 시민으로 볼 거냐, 사람이냐, 소비자로 볼 거냐, 나는 이제 돈으로 보인다는 거죠. 소위 짐처럼. 그러니까 서비스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산업금의 족쇄, 노동을 강요받고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을 강제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 택시 노동자의 모든 근본 원인이 이 산업금에 있다. 이렇게 기존에는 산업금을 채워서 회사에 납부하려고 뭐 급하게 운전을 하기도 하고 불친절하기도 했을 텐데 만약 전액관리제가 시행돼서 회사로부터 그냥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그 입장이 되면 그런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택시 노동자들조차도 산업금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부라고 저는 생각돼요. 일부 노동조합의 집행부들이 택시 노동자들이 다 이 월급제를 반대한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 거니? 택시 노동자가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3D 업종 중에 하나라서 신용 불량자들이 좀 많고 하루 벌어서 하루 내 임금을 가져가겠다. 이 사람은 산업금제를 할 수밖에 없죠. 월급제는 한 달 일하고 그 다음 달 이제 10일 정도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니 예. 이런 문제가 좀 있기도 한데 처음에는 전주시내 전체를 좀 법령을 도입해보자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좀 양보안을 냈어요. 그럼 최소한 원하는 사람만 법을 좀 지키게 해달라. 이게 우리 좀 요구사항이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거마저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법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들한테 그걸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시민들과 운전하는 노동자들 안전을 좀 지키겠다는 것이 우선인 건지는 이미 시청자들이 아마 다 판단할 거예요. 그럼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똑같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상의 수입을 원하는 택시 운전기사님들은 산업금제에도 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물론 전액관리제도 월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많은 월급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월급을 좀 주장하는 거거든요. 주 40시간에 대한. 네. 그럼 지금 최저임금을 따지면 아마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젊은 택시 노동자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안 되니 내 스스로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좀 받는 거죠. 지금 저 전액관리사에서는 성과 월급제라는 표현이 맞죠. 더 벌고 싶은 사람은 연장 근무를 스스로 해서 그거에 대한 노사가 배분을 나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자님, 그 97년도부터 네.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의무화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전주시에서
작년부터 네.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법에서 이 하라고 돼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약속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측의 반발이기 때문이죠. 전주시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그 용역까지 했습니다. 예. 그 전북대하고 그 부경대에 맡겨서 두 군데에다 했는데요. 근데 그 대부분 용역 결과가 그 사측이 좀 경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좀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측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주시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노총 공공운수와 달리 한국노총 등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노조들은 좀 이 전액관리제 도입에 좀 미온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전액관리 도입이 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달리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하면 네. 첫 번째는 전주시청이 좀 법대로 좀 강하게 밀면 이건 시행할 수 있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내가 만약에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사업주라고 해도 예. 이 정도 미온적인 태도에서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니? 산악금지 하에서는 사업주는 아무런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 이 택시 노동자가 차를 한 대 끌고 나가서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산악금은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예. 그 산악금 속에는 자기 사업주의 이익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운송경비 포함되어 있고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임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산악금지 하에서는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 경영이다.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좋은 산악금지를 사업주가 잃고 싶지 않은 거죠.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경영 리스크를 이제 경영자가 책임져야 되고 예. 소위 홍보 활동이나 승객 유치를 위해서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청이 이런 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 권한이 있거든요. 과태료가 누적이 되면 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행정 처분을 발동할 권한은 있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제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고 네. 경영상 뭐 폐업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 예. 이게 한 1년 정도 전주시 내 법인택시 전체에 손익계산을 다 따진 거거든요. 예. 운송, 경비, 임금 다 해서 손익분기점을 다 따져서 이 정도 하면은 이득금이 얼마 생긴다까지 계산이 돼 있어요. 하고 이 정도의 기준금과 이 정도의 하에서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 적자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하고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산악금제보다 조금 번다. 이것이 네, 나와 맞습니다. 있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주는 당연히 이 경영 리스크를 모두 운수 종사자한테 떠넘긴 산악금제를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수입이 지금보다 조금 줄어드는 전액관리제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액관리제가 시행돼도 회사가 반드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많이 이제 더 많이 못 번다 뿐이지 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흑자는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공농성 하면서 시에다도 잘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 전액관리제를 그러면 우리 조합원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예. 과연 진짜 적자가 나는지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손실보조금이 됐던 대중교통 입법이 됐던 얘기를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아무런 논리나 입증도 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회사 망할 거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예. 혹시 방금 나온 얘기 말고 단순히 뭐 이득이 줄어들까 봐 그렇다. 경영상 리스크를 지기 싫다. 이거 지기 싫어한다. 이거 말고 혹시 회사가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튼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거 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핑계를 대는데 네. 참 말도 안 되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 이제 민주노총만 도입하면 예. 다 민주노총으로 갈 거다. 그러면 회사가 다 망한다. 내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민주노총으로 가입해서 망한 회사 있으면 한 군데만 대봐라. 없다. 오히려 진짜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거고 이용하는 시민의 진짜 어떤 신뢰도 쌓아질 거다. 아까 시민의 안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청 통계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율 1위가 택시가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사망사고율 1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좀 원인이
국회에서 토론을 하던 어떤 용역 자료를 보던 이 산악금지가 문제라는 거 다 지적해요. 원인 나왔으면 개선하려고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인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하려고 왜 안 하는지 나는 지금 그게 굉장히 좀 거꾸로 진짜 정부한테 질문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 국토교통부나 국회에서 법만 1997년도에 만들어 놓고 법에 대한 시행이나 시행규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사실상 그런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이나 사측 그리고 행정까지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딱 1년 전까지는 백 기자님 말이 맞았어요. 예. 근데 작년 10월 1일부터 네. 택시 발전법이라는 게 시행돼요. 아까 얘기했던 전액관리법이 좀 미비했어요. 훈령으로 만들어 놓고 세부 시행령을 요 훈령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지침일 뿐이라서 강제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요 택시 발전법에 다 담았어요. 네. 운송 경비를 전가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 위반이다. 예. 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사업법과 택시 발전법을 합치면 이 전액관리법은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임금을 어떻게 줄 거냐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 1일부터 택시 발전법이 시행되고 미리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준비 좀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노동부가 너무 준비를 안 했던 거죠. 난 법은 뭐가 미비하다, 훈령이 뭐 좀 훈령으로만 존재한다 했지만 택시 발전법에 그대로 옮겨가서 네. 법은 완벽하게 이제 완비되어 있다. 예. 모든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완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미 법도 다 마련돼 있고 그래서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좋습니다.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니까 반대한다고 쳐도 행정 입장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국적으로 물론 대법원 판례까지는 모두 같아졌습니다만 그 과태료 이의 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각 지방법원 1, 2심별로 갈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그 처분 권한이 떨어진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강제력이 좀 힘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런 엉터리도 없다. 네. 왜 이런 엉터리가 왜 없는 거니?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만 존재해요. 네. 그럼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으면 일단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의 신청을 쭉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사용자를 뭐 처음이니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 아니면 운수 종사자가 싫어하니까 처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존재해요. 예. 그러면 사용자가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행정관청이나 검찰이 이의 신청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이게 있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는 한 번도 패소한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청한테 꼭 얘기하는 것이 왜 저주기 소송하냐. 이거 이의 신청하면 대법원 판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건 패소할 일이 없다. 네. 왜 이의 신청을 안 하냐.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결도 일관된다. 대법원 판결은 일관됩니다.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몇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장시간 노동이 좀 축소되고 이런 효과들이 정말 있습니까? 청주의 이제 S택시 우리 조합원들만 이거 전액관리제를 한 6년 투쟁해가지고 소위 이제 간주근로계약서라는 걸 써서 이제 요걸 해요. 지금 전주 용역한 대로. 예. 참 4년 동안 최고 자랑스러운 게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가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아예 차 뒤에다가 이 택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차량으로 안전합니다.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만약에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하면 기사님들에게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을 해서 운전을 열심히 안 하거나 어차피 월급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운전하느냐. 그냥 정말 감시받지 않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역 앞에서 그냥 기다려서 누워서 놀고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거 인정하죠. 한 2008년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 메타기여서 이 택시 운수 종사자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수입으로만 판단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메타기로 해가지고 통합 디지털기가 있어요. 실시간 위치파, 승객이 어느 정도 탔는지, 지금 속도, 그다음에 뭐 어느 위치, 아무튼 모든 게 소위 이제 관리 감독하에 있는 거죠.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그러면 좀 근태에 대해서 네. 저성과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면 용역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정했어요. 한 3개월 정도 평균을 내서 전체의 한 20% 미만인 사람들은 이건 징계 조항으로 하면 된다. 예. 임금을 깎아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징계는 나 받아들이겠다까지 양보안을 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재주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고공농성을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보통 필요한 일이 아닐 텐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뭐
달마다 건강하게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실은 이미 이제 건강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좀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최고 안 좋은 데가 소화기 계통 전체가 예. 제 기능을 못해서 약으로서 한 3개월 전에 50%의 약을 썼으면 지금 현재는 3배의 강도가 되는 약을 쓸 정도로 이제 배변이나 이 생리적인 현상을 제대로 지금 자의적으로 해결을 못할 정도로 좀 건강이 좀 악화돼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2번 다시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기 싫어서 이왕 한 번 시작한 거 우리 좀 소정에 좀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한 상태입니다. 그 소정의 성과라는 것은 전액관리제 시행입니까? 전주 시내 전체가 다 시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도 이제 뭐 운수 종사자가 싫어하는 베리벨 핑계를 다 대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걸 100번 수용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조합원만이라도 아니면 이 월급제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원하는 운수 종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이라도 좀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최소한 요것만큼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농성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달라. 예, 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원하는 게 무슨 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법령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건강권을 위해서. 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근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전주시가 잘못된 거죠. 20년이 넘게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시행됐는데 현실은 거기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결국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줘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격차를 줄이고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계획의 요지인데요. 전북의 운명을 좌우할 현안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지금이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는 문정부의 의지와 전라북도 정치 행정에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